네, 안녕하십니까. 시퍼스입니다. 오늘도 정말 짧은 영상 급하게 하나 준비해봤는데요. 제 개인적인 모든 경험들과 느낀 점들을 설명하고자 하니 지루하시겠지만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참고로 제가 이번 영상에는 광고를 하나도 올리지 않을 겁니다. 자, 제 시청자분들 중에서는 이제 막 주식을 시작하신 분들도 있고 저보다 훨씬 내공이 깊으신 선배님들도 많을 테고 또 각자의 투자법도 다 다르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요. 이번 영상은 지극히 제 개인적인 그냥 주관적인 경험을 통해 제가 느끼고 깨달은 것만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공유하고 싶어요. 저도 이제는 좀 미국 주식을 시작한 지 연차가 좀 많이 쌓였는데요. 그동안 정말 많은 조정장도 경험해보고 상승장도 경험해보았어요. 많은 분들도 그러셨겠지만 저도 처음에는 주식을 시작할 때 우량주로 투자했다가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작심삼일로 다 팔고 막 페니스타, 급등주 이런 것도 다 해봤고 심지어 옵션도 많이 해봤어요. 막 콜옵션, 풋옵션 막 이런 거 해보면서 큰 돈도 따보고 큰 돈도 잃어보고 해봤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이 모든 게 다 좋은 경험이었다 생각해요. 옆에서 백날 말하고 막 이런 영상을 들어봤자 실제로 경험하지 못하면 이 리스크는 모릅니다.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이 모두가 당장 이런 것들을 경험하러 가라 이런 말은 아니고요. 안 들리시겠지만 이런 말은 듣고 또 들어야 한다 생각해요. 자, 제가 그동안 주식을 하고 수많은 조정장을 통해 배운 점을 11개로 압축해 정리해 보았어요. 첫 번째로는 시장 앞에서 겸손하라. 상승장에서는 누구나 돈을 벌어요. 어디에 넣어도 돈을 벌고 못 버는 게 이상할 정도죠. 이럴 때 우리는 착각하는 게 있는데 우리의 실력이 뛰어나서 돈을 벌었다고 착각을 해요. 주식이 쉬워 보이고요.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식 투자는 어렵고요. 항상 시장 앞에서는 겸손해야 합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냥. 자, 두 번째로는 기본적인 원칙인데 대부분이 잘 모르세요. 모두가 10배거로 내가 산 주식이 10배가 오르길 바라죠. 하지만 등가 원칙이 있습니다. 10배 상승을 꿈꾸면 10배 잃을 각오도 해야 해요. 세상은 결국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입니다. 10배 상승이라는 이 하이 리턴을 위해서는 하이 리스크를 감수해야 하는 거예요. 이 리스크를 감당하지 않은 채 수익만 바라보는 것은 모순이고 불공평한 것이죠. 그래서 투자 생활을 길게 건전하게 보시려면은 10배 상승의 요행은 바라면 안 됩니다. 실제로는 10배를 올리는 분보다 10배를 잃는 경우가 더 많아요. 네, 세 번째로는 한 기업에 맹목적인 사랑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투자한 기업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계속해서 정보를 찾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해요.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한 기업의 사랑에 빠져버리면 이 회사에 대해 객관적으로 알 수가 없게 됩니다. 회사에는 분명히 단점이 있는데 그 단점을 자기 합리화시킬 수 있고요. 회사 측에서는 설명도 안 한 거를 나 혼자 막 가정하면서 미래를 상상하게 되어요. 이건 제가 업스타트를 통해 제대로 배웠습니다. 분명히 업스타트는 금리가 오를 때나 거시 환경에 취약한 리스크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 제가 혼자 공부하면서 이런 리스크는 이렇게 해소시킬 수 있고 이렇게 극복할 수 있고 회사 측에서는 이런 걸 설명하지도 않았지만 저 혼자서 막 상상의 나래를 불리면서 좋은 쪽으로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이 경험을 통해 확실히 배웠고요. 사랑하는 만큼 더 엄격하고 더 객관적으로 봐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꾸준히 공부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이 네 번째로는 이 주식 계좌의 돈은 내가 팔기 전까지는 수익이든 마이너스든 내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마음 편합니다. 2배가 올랐다고 해서 기분은 좋죠. 그렇지만 이 돈을 내가 팔기 전까지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더 오를 수도 있겠지만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반대로 절반 이상 떨어진 계좌도 손절하고 나오기 전까지는 내 돈이 아니라 생각하는 게 마음 편합니다. 좋은 주식에 장기 투자를 하시기로 마음 드셨으면은 그냥 오르던 내리던 내 돈이 아니라 생각하고 신경을 안 쓰는 게 나아요. 막말로 올랐다고 파실 것도 아니고 잃었다고 손절하실 것도 아니잖아요. 물론 그것도 방법이 될 수는 있겠지만 저는 진심으로 장기 투자를 외치고 그렇게 실행하고 싶은 분들에 한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너무 기뻐하지도 말고 슬퍼하지도 말고요. 이런 경험을 많이 하시게 되면은 오르든 떨어지든 그냥 무덤덤해집니다. 오히려 급등하면서 오를 때가 더 불안해요, 저는. 예. 다섯 번째는 주식은 천장도 모르듯 바닥의 끝도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는 차트를 보면서 지지선, 저항선을 보는 것도 중요한데요. 대부분 이런 조정장, 폭등장은 이 차트선을 뚫고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경우는 그냥 바닥을 예측하지 말고 그냥 바닥의 끝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마음 편합니다. 이거는 6번이랑도 이어지는데요. 현금 비중과 분할 매수가 굉장히 중요해요. 급등장이랑 조정장을 수차례 경험하고 나면 이게 왜 중요한지 알 겁니다. 불장이라고 해서 막 현금 비중 다 털면서 따라가면 안 되고요. 하락장이라 해서 현금 다 써서 막 추가 매수를 하면 안 돼요. 바닥이 어딘지 모른다는 가정하에서 인내를 가지고 천천히 봐야 합니다. 오늘 10% 급락했다고 해서 남은 현금을 다 투자하면 절대 안 돼요.
10% 급락 뒤에는 20%, 30%가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인내를 가지고 현금 비중과 분할 매수를 천천히 잘 해야 합니다. 설령 현금을 지금 많이 남겼는데 바로 급등해서 시장이 바뀌어도 아쉬워할 필요 없어요. 자기만의 투자 원칙을 지키는 것만 해도 성공한 겁니다. 일곱 번째는 일반 투자자들은 절대로 대출을 하고 비투를 하거나 마진 투자를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요. 비투나 마진 투자로 돈을 벌어보면 더 위험해요. 이거 습관이 된다고 해서 앞으로도 계속하게 되는데요. 한두 번은 크게 딸 수 있지만 길게 보면 결과적으로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위험한 투자 방식이에요. 투자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하셔야 되고요. 기업이 지금 20% 30% 떨어졌는데 지금 추가 매수를 해야 하는데 이런 마음이 있으시면은 6번을 지키시면 돼요. 현금 비중을 항상 놔두고 분할 매수를 천천히 하시면 이런 조급함이 없어집니다. 자기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해야 합니다. 투자는. 그렇지 않으면 도박이에요. 특히 하락장에서 이제 비투나 마진 투자를 하면은 이거 멘탈을 이겨낼 수가 없을 겁니다. 도박입니다. 전문가가 아니면 절대 비추합니다. 여덟 번째는 적립식 지수 투자의 중요성이고요. 서론에서 말했듯 처음에는 우량주나 지수 투자로 주식을 시작하다가 재미가 없어서 변동성이 있는 주식으로 갈아타잖아요. 그런데 주식을 오래 해보시면은 결국 돌고 돌아서 지수 투자입니다. 이 8번을 깨닫고 실행에 옮기시고 계신 분이 있으면 그분은 많은 경험으로 주식 투자에 깨달음을 얻은 내공이 있는 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수 투자는 QQQ나 VO, 스파이 이런 미국 ETF를 말하는 거고요. 아직도 실행 안 하셨으면은 내일이라도 당장 계좌 하나 만들어서 여셔서 매주 혹은 매달 일정 금액을 자동 매수해 놓으세요. 그리고 신경 쓰지 마세요. 보지 말고. 시간이 지나 보면은 이 지수 투자가 엄청나게 쌓입니다. 오르던 내리던 자동 매수를 통해 지수에 적립 투자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크게 불어 있을 거예요. 또 이런 거는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어서 상승장이든 하락장이든 마음도 편합니다. 또 우량 지수라서 걱정도 덜하고요. 그리고 4번에 적은 것처럼 팔기 전까지 그냥 내 돈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아홉 번째는 현실 세상에서의 행복과 멘탈 관리입니다. 이제 주식 시장이 떨어질 때 왜 떨어지냐, 어떡하냐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고민해도 답이 안 나옵니다. 손절하고 나올 거 아니면은 답이 없어요. 이런 조정장은 앞으로도 수십 번, 수백 번은 경험하실 건데요. 이럴 때일수록 흔들림 없이 멘탈 관리를 잘 하셔야 해요. 제가 게시판에 요즘 계속 쓰는데 농담이 아니라 진짜입니다. 현생에서 맛있는 디저트도 드시고요. 드라이브도 하시고요. 여행도 하시고요. 게임도 하시고요. 그냥 취미생활을 하고 이제 있다 보면은 나아집니다. 그럼 또 어느새 주식은 제자리를 찾아오는 경우가 많아요. 단 좋은 기업에 투자했다는 전제하에서요. 열 번째는 본업과 부업의 중요성입니다. 주식이 막 오를 때는 나 전업 투자자를 해야 되나? 회사를 때려쳐야 되나? 막 이런 생각들 많이 하셨을 거예요. 저도 부끄럽지만 이런 생각 몇 번 해봤거든요. 근데 정신 차려야 합니다. 저를 포함한 대부분은 전업 투자자가 될 수도 없고 될 능력도 없다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돼요. 본업에 충실해야 합니다. 본업 충실하면서요. 주가 떨어지는 거에 걱정할 시간에 차라리 부업을 시작해보는 것도 좋아요. 결국 장기 투자를 할 거면은 수익률보다 더 중요한 게 시드머니잖아요. 부업을 통해 계속해서 시드를 모으고 재투자를 하고 이런 습관을 들이는 게 좋죠. 본업의 감사함 또한 꼭 인식하셔야 하고요. 스트레스 받는 분들 내일 차라리 회사 출근하셔서 부장님 커피 한 잔 태워드리고 어깨 한 번씩 주물러드리고 열심히 일할 거라고 다짐하는 게 스트레스가 더 풀립니다. 오히려. 마지막으로 이런 조정장이 오더라도 절대로 주식을 다 매도하고 이 투자의 레이스에서 이탈하지 마세요. 이 자본주의에서 투자 레이스는 죽기 전까지 달려야 하는 겁니다. 레이스에서 이탈하는 순간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가장 좋은 거는 저점에 사고 고점에서 팔고 이걸 반복하는 건데 우리 같은 일반 개미는 이걸 알 수도 없고요. 예측하는 것도 무리예요. 신의 영역입니다. 그냥 버텨야 해요. 현금을 보유해두고 하락장 때는 조금씩 분할 매수를 하시고 지수형 이제 투자에 이제 적립식으로 하시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또한 지나갑니다. 이 모든 게 누구나 다 겪는 과정이고요. 이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경험이지만 시청자분들은 저와는 다른 걸 경험하고 느끼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것은 투자 성향에 따라 또 달라지니까요. 여튼간에 저는 이 영상 올리고 간만에 헬스장 가서 운동도 좀 하고 비디오 게임도 좀 하면서 간만에 제 삶을 좀 즐기겠습니다. 오늘은 시청자 여러분, 결국은 이 또한 지나가고요.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길게 보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 시장은 회복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루하루 현생을 행복하고 감사하게 느끼면서
가족과 주위 사람들과 그동안 좀 잊고 있었던 행복을 만끽하시길 바랍니다. 영상 짧게 올리려 했는데 생각보다 길어졌네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